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자 또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지난 주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도 2.13%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1.37%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도 내 종목도 답답해요 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살맛나는 주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월요일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우리의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볼게요. 월요일에는 딜사이트S의 김정엽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제가 네. 듣자 하니 직접 관리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네네. 시장도 정리해 주시고 또 네. 특징 종목도 무료로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갑자기 뜬금없이 훅 들어오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 주식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전국의 투자자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을 하시고 부담 없이 이용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추천주도 주기적으로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황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장에 좀 뚜렷한 테마가 나왔었을 때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강의로 풀어서 자료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또 이제 좀 공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정보들을 이제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이제 좀 창을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좀 검색하셔서 이제 뭐 충분히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고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을 좀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셔서 또 이제 다운 받으시고 들어오시고 하면은 저도 신경 써서 더 많이 올려드리고 더 좋은 내용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랑 같이 또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좋은 결과치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엽 전문가님께서 직접 관리하신 어플리케이션 주식의 정점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거나요. 혹은 플레이스토어에 주식의 정점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또 오늘 시장도 한번 정리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시장 봐보면 오전만 해도 양대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10시가 채 되기도 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 이번 주는 게다가 쉬어가는 날이 많잖아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 지수가 충분히 누르고 밀릴 수는 있었던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뭐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놔도 우리 지수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좀 격하게 나오는 감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뭐 항상 뭐 내려오는 증시와 뭐 하락 종목 우위의 장은 항상 좀 아쉬운 감이 좀 많이 나기도 하죠. 오늘은 증시에서 뭐 주말간에 덮었었던 뉴스들도 그렇고 중동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에서 좀 제법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잠깐 반등을 하고 분위기가 좋았었던 미국 안에서의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뭐 반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급등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 날은 미국에서 또 반도체 종목들이 대밀리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다른 쪽에 뭐 테슬라라던가 뭐 다른 업종의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2% 넘는 하락률을 보여줬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37%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더 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 안에서도 삼성전자라는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더 차가웠다라고 이제 충분히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견인할 수 있는 뭐 주요 업종들이 있죠.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2차 전지라던가 아니면 뭐 제약 섹터 뭐 이쪽의 종목들이 뭐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좀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지금 지수의 전반적인 추이와 방향을 봤었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라고 하신다면은 뭐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차트를 좀 같이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지난 급락 그다음에 폭락 이후에 반등 기조가 뭐 9월 달에는 제법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밀릴 수 있는 구간 안에서의 이제 조정세 그다음에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고 코스닥 차트도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오랜 기간 뭐 반등에 좀 힘을 쓰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딱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제 뭐 정석적으로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뭐 이유가 없어도 한번 좀 누르고 조정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위치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지정학 리스크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 좀 명분 맞추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간에 우리가 뭐 중동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들이 좀 빨리 해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모두 다 이제 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이제 뭐 북한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생겼었던 지정학 리스크에도 그렇고 이쪽 부분들은 우리 증시가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바는 있으나 항상 이게 좀 굵직하긴 하지만 지속성이 길게 간 적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 지표 발표로 인한 충격들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내성이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뭐 다음 FOMC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좀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지수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지금 뭐 여기에서 조정이 한 번 더 나오든 아니면 뭐 반등이 나오든 전반적인 위치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다. 요거를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요즘에 뭐 반도체, 그다음에 살아나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살아나는 제약주, 주도 업종들 간에 뭔가 좀그 트렌드 변화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으나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뭐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월 달이나 뭐 9월 달에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시장이 음봉으로 빠지면은 다시 한번 좀 위축이 되실 수 있겠으나 저는 이제는 지수가 좀 내려오고 그다음에 특히나 뭐 지정학 리스크의 요소를 좀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려오는 지수를 보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로 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뭐 종목들을 대응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종목을 매수함에 있어서도 뭐 그런 이제 좀 적극적인 반응들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뭐 시장이 좀 묵직했죠. 이번 주에 좀 퐁당퐁당 휴장일이 좀 걸쳐 있어서 시장이 뭐 내일 당장 아니 모레 당장 이렇게 뭐 심리들이 좀 살아날 부분들은 아니나 충분히 필요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잘 대응하시고 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신다라고 하면은 또 좋은 타이밍이 오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좋은 준비들을 하면 되니까 오늘 뒤에 방송 내용들 들으시면서 저랑 같이 또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특히나 이 코스닥이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수가 내려오는 타이밍을 오히려 또 기회로 삼아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해 보고요. 오늘이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해도 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연도에 잘 갔던 종목들 실적이 아니라 키워드가 뭐였냐 생각해 보면요. 결국 그 키워드들은 다 실적과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쭤볼 종목도요. 올 한 해 실적이 괜찮았고 또 3분기에도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이는 네이버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주가가 지금 꽤 내려와 있는 위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잡아서 들어가면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좋습니다.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뭐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빠른
변동성과 빠른 수익률을 내기에는 네이버가 그런 성격의 종목은 아니죠. 근데 다만 우리 지수가 최근에 흘러가는 트렌드와 흐름들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제법 굵직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무거운 종목들도 한번 분위기를 타고 탄력을 타면은 그 이후에는 뭐 중소형 종목들 아니면 스몰캡 기업처럼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오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런 폭발하는 퍼포먼스를 언제 보여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런 그림들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도 그렇고 뭐 한 달 전이었어도 뭐 똑같은 의견을 드렸을 것 같고 뭐 다음 달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덜 올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유효하고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트렌드들을 보면은 최근에 제약주가 바닥에서 꿈틀을 거렸던 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시작과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바꿔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업종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1차적으로 당연히 이제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시장에서도 인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좀 예민한 성장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충분히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기적인 타이밍인데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와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매력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그동안에 힘을 못 썼었을 때 과연 뭐 이제 막 적자가 되어가지고 뭐 문제를 일으켰느냐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번 3분기의 기대감과 더불어서 뭐 지난 2분기, 1분기 혹은 뭐 작년 4분기 연간 실적들 이렇게 이제 거꾸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컨센서스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항상 좋은 성적은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게 이제 더 두드러지지는 못했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뭐 AI 열풍들이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을 많이 좀 그 소외를 시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실적으로 부각이 되는 조선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서는 변동성이 더 잘 나오는 제약 섹터라던가 이쪽으로 이제 좀 관심들이 쏠려서 부각이 좀 되질 못했는데 충분히 지금 부각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좋은 부분들이 개선되는 내용들은 나중에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근데 네이버가 좀 약간 모멘텀이라고 해야죠. 아니면 이제 좀 단발적인 액션을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아침에 네이버가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한 4%가량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네이버 회사 안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부터 워낙 또 많은 낙폭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올라갔으면 하는 기대감이 터져야 되는 시기에서도 지수가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같이 좀 흘러내려왔죠. 그러니까 그 기업 차원에서도 이제는 주가 관리에 대한 그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좀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공시 내용들을 보니까 대략 연말까지 한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매입한 그 자사주들을 소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자사주 매입은 보통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매입한 그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뭐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소각이 돼서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의 희소성들이 더 늘어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 가치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고 이거를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어떻게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 발표들을 좀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내려가거나 시장에 의해서 막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사주 매입 카드들이 주가 방어들도 충분히 좀 해줄 수 있을 만한 배경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뭐 발표들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네이버가 더 살아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봉상의 뭐 현재 2024년도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반등을 하다가 대밀렸었던 이런 이제 좀 그 기술적인 저항 구간들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고 지금 위쪽에서 뭐 이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들도 돌파를 하고 매물대도 위쪽으로 찔러 넣고 그래서 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살만한가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저는 뭐 당연히 yes 이렇게라고 생각을
그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우호적인 배경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뭐 월봉상 차트의 추이를 보면서 좀 멀리 보고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으로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지금 진입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요. 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죠. 긴 호흡으로 멀리 보면서 준비하시면 분명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신 만큼 앞으로 네이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진단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오셔서 채팅으로도 실시간 상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도 챙겨드립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시고 또 상품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 좌상단에 꾸준히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아니면 또 전문가님들 무료 공개 방송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살맛나는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시청자님과 연결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요. 우선 다른 상담부터 받아보고 다시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문자 상담부터 한 통 받아볼게요. 궁금하신 종목 진 매트릭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500원 그리고 비중은 20%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최근 며칠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 썼다가 또 그 다음날 미끄러져서 내려오고 오늘은 또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16.2%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3,980원인데요. 아직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가가 이렇게 요동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보는 게 좋은지 만약 기다리기에는 또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진 매트릭스 앞으로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 이 기업이 그동안에 움직였었던 흐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그 움직임이 아니라 뭐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는 재료, 그러니까 즉 모멘텀이 좀 터질 때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류의 종목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매트릭스가 8월 달에 이제 8월 초에 막 상한가도 가고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났다. 그다음에 다시 대유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뉴스들이 지배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런 그림들이 과거에도 이제 뭐 이슈가 한번 되면은 뭐 상한가도 가고 변동성이 좀 잘 나왔었던 그런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게 인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방에 이제 터진 그림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코로나 이슈들이 줄어들고 조용해지고 하다 보니까 막 상한가를 막 연속으로 가고 치고 올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뭐 1주, 2주 사이 막 2배 이상도 가고 그랬던 부분들을 단기간 안에 또 이제 반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슈가 좀 새로 불어서 이제 좀 반응이 나오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뭐 대상포진 관련된 뭐 백신 후보 물질 이런 이슈들이 이제 전달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 이슈가 뭐 지금 막 상한가도 가고 더 치고 올라가고 그럴 만한 이제 캐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이제 변동성의 성격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좀 크게 좀 튀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안 봐도 뭐 뻔히 보이는 내용이긴 한데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실적으로 먹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 반영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 이런 이슈에 의존하고 이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림이 이 종목한테는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일단 방향이 터졌고 위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잘 팔고 싶으시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을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5,500원이면 지난 코로나 막 상한가가 나오고 그랬었을 때 매수하셔서 물리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재료가 그때보다 세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탈출의 목적으로 이번 반등을 이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재료가 한번 터지면은 잘 가는 종목이긴 하나 이게 이제 도달을 못하고 재차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튀어가는 시기 때까지 공백이 굉장히 길고 언제 부각이 될지 모르죠.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대략 한 4,700원 정도부터는 매물이 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뭐 올라오는 이쪽 부근인 터치라던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는 단계로 좀 이용을 하시고 뭐 매수가 근처 혹은 뭐 조금 아래라도 이런 반등들을 그 다음에 급등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좀 과감하게 좀 탈출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상한가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물타기는 크게 의미가 없으실 것 같고 이게 또 사람의 심리가 또 막상 움직임이 나오고 위쪽으로 튀고 그러면은 또 마음이 또 바뀌거든요. 지금은 조금만 올라와도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막상 또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은 막 욕심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탈출의 기회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 매트릭스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입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 종목 어디까지 오르는지 꾸준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에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탈출을 목적으로 이번 반등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700원대부터는 매물이 조금 쌓여 있는 만큼 이 지점부터는 안타깝더라도 비중을 조금씩 덜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까지 열려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연락 한 통만 남겨주세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못 받았던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요. 네, HD 현대 마린 엔진 궁금하시고요. 얼마에 사셨을까요? 22,500원이요. 네, 22,500원의 비중은요? 30% 정도. 네, 30%시고요. 우선 오늘장에서는 3.59% 오르면서 종가 19,070원입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떤 게 가장 답답하실까요? 제가 이거 처음에 이제 뭐 인수합병 이슈로 사게 됐는데 네, 이게 인수합병 이제 이슈. 제 네. 이제 평단가까지 뭐 오려면 얼마나 걸리고 많이 오면 바로 그냥 정리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좀 더 들고 가야 되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지금 이 연락드렸습니다. 종목 아무래도 밀려 있는 만큼 매수가 부근이 온다면 거기에서 정리를 할지 아니면 더 봐봐도 좋을 재료가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겠죠. 지금 좀 더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 추이 자체가 뭐 1년, 2년 동안 상승 추이를 계속 좀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 전망이 좋은 것도 맞고 그다음에 제가 좀 빠르게 훑어보았었을 때 기업의 가치만 본다고 해도 뭐 실적이 뭐 개선되는 폭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뭐 선박 엔진은 조선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따라가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뭐 조선업황과 분위기도 뭐 상당히 좋죠. 그런 건 다 좋은데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뭐 비중 30%까지 주력 종목으로 가져가실 거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좀 인내하면서 천천히 담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추이에서 매수를 좀 따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시장 여파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사이클이란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수 단가가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주가가 거기에 이제 많이 반영이 안 되니까 뭐 타이밍적으로 좀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외에는 뭐 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 매수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업황의 분위기, 그다음에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좀 조사를 좀 해야 좀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이제 업황,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실적의 추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종목은 뭐 지금 분위기를 더 탈 수 있는 뭐 기반이 충분히 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까지의 실적 영업 이익 내용들도 이미 뭐 이제 지난 해 수준으로, 그러니까 연간 실적 수준으로 이제 좀 충분히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 더해질 수 있을 만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들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제 그다음에 뭐 지난 거래일날 조선 기업들이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한번 휘청하고 흔들리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뭐 분위기가 깨질 만한 뭐 아니면 이제 기술적으로도 뭐 음봉이 나오고 차트가 좀 밀리는 구간에서 뭐 이제 뭐 대량 매도가 좀 나왔다라던가 아니면 메인 수급의 이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여지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원웨이로 계속해서 좀 잘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좋겠지만 뭐 이 정도의 굴곡 정도는 좀 잘 참아주고 잘 가지고 가셔야 그래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이제 뭐 앞으로 저의 뭐 예상과 다르게 조금 더 흔들린다라던가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우려를 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하면은 저는 14,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손절가는 저는 뭐 14,000원까지 좀 여유롭게 잡아놓고 만약에 뭐 16,0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재차 뭐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런 그림이 안 나오면은 조금 더 좀 인내하고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가 위쪽에 24,000원 돌파까지는 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보실 것을 저의 의견을 좀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요. 지금 뭐 종목을 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분위기와 추이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홀딩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홀딩하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황의 분위기나 또 실적의 추이가 더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14,000원 손절가 여유롭게 잡고요. 목표가 24,000원 돌파까지 인내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홍삼 스틱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홍삼 스틱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상담으로 또 곧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흥구석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8,5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 금요일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밀리는 모습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3.13% 올라서 17,480원이 종가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이제 또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그 지점이 아마 궁금하시고 또 답답한 지점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흥구석유는 오늘 기점으로 좀 올라와 줄까요? 근데 지금은 이슈가 좀 어떻게 전쟁 이슈가 더 굵어지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좀 달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한 번 더 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그 뉴스 중동 쪽에서 뉴스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봤었을 때 뭐 당장 뭐 수그러 들거나 진전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국제유가의 위치가 과연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추이냐 아니면 빠지고 있는 추이냐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지금은 국제유가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그 국제유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뭐 석유의 그 뭐 수출이라던가 아니면 국제유가의 수급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약간 시장의 반사익 이슈를 좀 받아가지고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흥구석유는 과거부터 이제 이런 좀 중동 지역 아니면 국제유가 이슈가 터졌었을 때 이제 재료로 터지는 그 반응을 좀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뭐 더 갈까 아니면 덜 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면은 뉴스를 계속 좀 팔로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치보다는 이런 지금 눈앞에 있는 테마와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빠릿한 대응들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가격을 보니까 제 차트를 같이 볼게요. 뭐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뭐 비중도 그냥 뭐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이제 뭐 그대로 좀 올라와 주면서 뭐 다시 한번 지난번과 같은 뭐 큰 양봉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략 한 19,000원 근접 구간부터는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절반 구간 그 뭐 절반 정도 익절이 원하는 가격에서 19,000원 부근에서 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호가창을 보면서 웬만하면 당일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다려 보시고요. 손절가만 정확하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가 소진이 되느냐 아니냐 아니면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이런 테마의 힘을 잃느냐 아느냐는 이거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16,6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내일은 이제 장이 안 열리죠. 뭐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뉴스 보면서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고 가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테마 타고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빠르게 대응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19,000원 근접 구간부터는 꼭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시고요. 또 16,600원 이 손절가 꼭 잡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오늘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곧바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9만 8천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사실 오늘 흐름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창 막판에 오늘 하루의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면서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가 딱 25만 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도 꽤 아래에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종목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겠죠, 전문가님? 네, 물론입니다. 뭐 시청자분과 저랑 뭐 같은 마음으로 이 종목을 오늘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뭐 여기 방송은 아니지만 제가 7시 방송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9월 달에 또 같이 좀 제시를 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뭐 위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과 그다음에 목표가 좀 도달을 위해서 기다리는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충분히 같은 마음으로 이 종목을 좀 지켜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분위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종목을 왜 시장 그 방송을 통해서 같이 안내를 드리고 제시를 드렸었냐면은 2차 전지의 분위기는 뭐 확실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개별적인 재료를 막 터트리고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만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좀 확실히 올라오는 느낌들이 좀 나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막 부각이 돼도 갖다 맞출 만한 명분들이 많이 빠졌잖아 이런 내용들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갖다 붙이는 명분들도 좀 제법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에서는 활약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분위기와 주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뭐 인도량이라던가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은 좀 보여지고 있는데 확실히 좀 개선된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 2차 전지의 투심이 확 살아나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은 뭐 이제 리튬 관련된 이슈들이 뭐 좀 흐리는 종목들이 있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제법 좀 밀리고 내리고 하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지만 차트를 보시면은 뭐 지금 2차 전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서 뭐 더 내려갔다가 반응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가느냐 이런 거의 차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는 음봉의 조정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관점에서
웬만하면은 다 장기 추이가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오늘 음봉이 꺾였지만 충분히 그 매수하신 가격 안에서 좀 기다려 보시고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28만 원으로 보는데 이 기술적으로 저항이 나오는 위치에서 올라가려면은 2차 전지 분위기가 더 터진다라던가 개별적인 재료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목표 낮춰서 28만 원 선을 보시고 그다음에 좀 나는 좀 멀리 기다릴 거야. 오랜 기간 기다렸기 때문에 시간을 더 투자해도 돼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종목을 뭐 계속해서 좀 천천히 보시면서 매수가 위쪽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바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딱히 의미가 없어서 제시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28만 원 선 혹은 뭐 30만 원 선 매수가 부근에 또 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필히 다시 한번 재차 상담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확실히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8만 원 1차 목표가로 설정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탈출하고 싶다 하신다면 28만 원 잡아보시고요. 장기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아직 여유 있어요 하신다면 매수가 위까지 더 봐보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립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잘 모르시겠다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살맛나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 혹은 또 들어오시면은 좌상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도 꼭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김정혁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은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맛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맛나주의 AS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S 종목 9월 9일에 소개해 주셨던 한올 바이오파마 봐볼게요. 이 종목 사실 지난주에도 AS를 해봤는데요. 오늘장에서 또 크게 한번 뛰어 올라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최고가 4만 100원까지도 올랐습니다. 목표가는 4만 5천 원인데요. 이대로 홀딩하고 기다리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좀 빨리 터졌으면 좋겠는데 갈 듯 말 듯 좀 아쉬워서 좀 한 번 더 좀 제가 집착을 하고 좀 AS를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올 바이오 파마가 저는 뭐 제약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안에서는 이 업종 간의 순환매, 그다음에 티키타카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또 시장이 또 양봉이 나오고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는 제약주한테 수급이 쏠리는 뭐 1, 2거래일,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튀어오르는 1, 2거래일 이런 흐름들이 우리 지수에 분명히 좀 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타이밍에 올라가도 좋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액션들이 좀 나오다가 좀 꼬리가 달리고 시장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하락 종목이 많고 코스닥에서는 1200개, 1300개 하락 종목이 나오는 그런 시장 안에서는 뭐 나름 괜찮은 액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항상 좀 강조를 해드렸던 게 이 종목이 종가로 4만 원을 넘어서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좀 뭐 흔히 말하는 쉽게 표현하는 뚜껑이 열린다라고 하죠. 저항 구간들이 좀 돌파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위치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심리들이 더해져서 상승 여력이 더 세게 나와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를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분위기는 위쪽을 계속 두드리면서 좋게 흘러가고 있죠. 뭐 음봉이 나오는 위치들도 있었지만 거래량과 이제 문봉, 그다음에 거래량과 양봉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이 종목이 추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방향은
상방이다라는 게 저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봉상 차트에 그려드렸던 이 수렴형 패턴이 돌파가 되는 위치를 한 번 더 좀 기다려보고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빠른 상승률과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뭐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제약주의 순환매가 일단은 이제 1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자가 면역 치료제 뭐 임상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들어오고 있는 꾸준하게 매수 유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연기금의 순매수세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잘 명분으로 남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만 원 소화하고 급등으로 이어갈 수 있는 위치를 같이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와 충분히 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 종가로 4만 원 넘어준다면 더 크게 힘을 받아서 올라와 줄 것이다. 이렇게 점쳐주셨는데요. 우선 4만 원 돌파할 수 있기를 저희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곧바로 이어서 AS 한 종목 더 봐볼게요. 마찬가지로 지난주 월요일에 AS를 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또 꽤 크게 뛰어 올라줬습니다. 이 종목도 9월 2일에 소개해 주셨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데요. 장 막판을 상승분 반납하긴 했지만 장중에 정말 잘 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인내를 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요즘 제가 좀 집착을 하는, 제가 좀 애정하는 그런 종목인데, 그래서 제가 뭐 이 5시 방송에서도 그렇고 상한가스쿨 7시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중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보다 낮은 자리에서도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추이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장중에 또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상방 VI를 또 잠시 좀 찍어주기도 했으나 시장이 좀 밀리고 2차 전지 종목들도 다시 이제 시장 분위기 타면서 내려오고 하는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의 지속성이 좀 세게 이어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바닥에서 계속 거래량 터트려주고 거래량 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속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보여줬었던 거래량과 양봉, 그 다음에 오늘은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거래량 붙여주면서 위쪽으로 돌파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이 지금 쌓여 있는 매물들을 지속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메인 매물대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소화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좀 주포들의 물량대로 가져오고 기존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거래량에 힘주면서 들어 올릴 때는 더 가볍고 빠르고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위치도 충분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강조 드리는 2차 전지의 순환매도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지금 분위기들이 좀 바뀌고 있고 반도체 업종에서 좀 잃어버린 신뢰도가 2차 전지 혹은 뭐 제약주의 바닥 돌파에서는 충분히 이제 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만약에 분할 익절을 성공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그걸로도 좋고 그다음에 오늘 좀 빠르게 내려와서 놓쳤다라고 하시면 다음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더 큰 기회로 한번 기다려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이는 여전히 좋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 나오면서 상방을 향해 의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표가 62,500원까지 더 큰 수익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AS 두 종목 봐봤고요. 또 오늘의 살만나주도 소개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섹터에서 챙겨주셨을까요? 화장품을 일단은 하나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니모리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지금 뭐 배경은 그거죠. 3월 달과 뭐 4월 달, 5월 달까지 화장품주들이 엄청 흥행을 했습니다. 왜? 실적주로 부각을 많이 받았고 과거에는 중국으로 이제 매출들이 좀 쏠려 있었고 중국 소비주로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이제 호재냐 악재냐 이렇게 좀 많이 구분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K 화장품, 뭐 K 뷰티 인기가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좀 늘어나게 되면서 특히나 요즘에는 북미 시장에서 특히나 미국에서 그다음에 뭐 이제 유럽 쪽으로의 진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그렇고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실적이라던가 뭐 매출액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로 이제 좀 그 추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좀 많이 밀려 있었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이 부각이 되면서 요즘에는 힘을 좀 많이 씁니다. 5월 달까지 퍼포먼스가 그 흐름들이 잘 나왔고 7월 달, 8월 달에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세가 좀 나오고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이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개선폭을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에는 아직은 덜 반영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니모리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뭐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지만 그러는 와중에 매물대 소화하고 장기 평선들을 위쪽으로 우상향 패턴들을 좀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인 지표들 이런 거랑 이제 어우러져서 한 번에 또 급등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재료가 뭐가 더해졌을까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들을 막 펼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의 또 소비가 증가하면은 그래도 과거에는 중국인들이 이제 화장품들을 많이 사갔으니까 소비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같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치에서는 뭐 어느 위치에서든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좋아하는 음봉에서 시초가 이하 음봉에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깔끔하게 9,000원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위쪽으로 12,000원으로 1차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만약에 반응이 나오고 액션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AS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모리 이 화장품 섹터가 오랜 기간 밀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에 급등 포인트가 나올 시점이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우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음봉에서 조정 시에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종목 토니모리 함께 봐봤고요. 두 번째 살만나주는 어떤 종목 챙겨 주셨을지 또 바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뭐 화장품이랑 좀 다른 업종이긴 한데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를 하기도 하는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많이 밀리는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음봉 조정과 시장이 이제 뭐 지정학 리스크라는 명분을 가지고 전반적인 종목들의 주가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새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라는 이제 뭐 과거부터 클래식하게 좀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종목으로서 많이 좀 힘을 썼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그렇고 이 종목은 이제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테마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폐배터리라던가 아니면 미래형 뭐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리튬 관련된 뭐 광물 종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뭐 리튬에도 그렇고 폐배터리 쪽으로 그렇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테마를 같이 좀 품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의 분위기가 올라오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런 자잘한 뉴스들이 뭐 한 번 더 이제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시원하게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닥에서 잘 치고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의 순환매들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분위기들을 보아봤었을 때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은 여전히 뭐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이 코스모 형제들이 2차 전지에 반응이 나오고 분위기를 끌어왔었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는 변동성의 메리트가 좀 잘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그 주식의 정점이라는 저의 무료 어플리케이션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바닥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어플을 통해서 이제 무료 추천주로 제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운이 좋게도 이 종목이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두 자리 이상 뭐 15%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과거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려오고 오늘 이 종목이 음봉이 한 6%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저항 구간을 터치하고 밀리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나갈 때보다 음봉이 이제 그 거래량이 뭐 훨씬 좀 안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좀 낮아지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는 이 코스모 화학에 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뭐 저의 또 어플을 잘 이용을 하셔서 좋은 타이밍에 잘 매수를 하시면은 또 좋은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또 다운도 받아보시고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뭐 2차 전지 쪽 얘기로 돌아와서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죠. 지금 그 미국에서 뭐 지난 강의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뭐 하원을 통과시킨 법안 중에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막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방향들이 계속해서 좀 추진이 되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했었을 때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밀리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견제하는 부분들은 뭐 트럼프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해리스 쪽에서도 그렇고 좀 공통적인 부분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밀어내기가 2차 전지 업황에서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뭐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배경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절차들이 뭐 지금 당장에 이제 수혜를 받지는 않겠지만 주식장에서는 항상 선반영이 되고 기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명분들이 더해지면은 워낙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종목들한테는 뭐 굵직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의 분위기가 조금만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코스모 화학도 바닥에서 보여주는 변동성을 상방으로 세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은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바닥을 좀 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낮게 사면 낮게 살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뭐 지금 당장은 가격을 제시해 드려야 되니까 뭐 내일 시초가 이하에 뭐 음봉이 한 번만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주워 담으셔도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방의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방으로 향하는 방향에서는 목표가는 조금 더 좀 멀리 보면서 3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수의 기회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2차 전지 시장에서의 분위기 우호적입니다.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음봉으로 한 번 더 눌린다면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방송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참여 방법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혹은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1644-5607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